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싶어. 나는 그냥 안 먹어도 살아. 무시하면 굶어버리지 뭐. 아버지 고시라다니까 아버지 고시라 아버지 나와 말이서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 고시라다니까 아버지 땡땡이야 진짜 저렇게 빨리 와요 빨리 와 얼른 안 죽으면 어찌난가? 얼른 죽어야 할 텐데. 좀 늙으면 가버려야지. 폐가에 방치된 할아버지를 도와달라는 SOS가 도착했다. 처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수년 만에 한파를 기록했던 지난 겨울. 80 넘은 노인이 폐가에 버려지다시피 했다는 안타까운 제보였는데요. 실제 확인 결과 그곳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추위 속에서 할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날이 저물 때까지 4시간을 꼬박 달리고서야 도착한 마을. 다행히 마을 초입에서 빈집 한 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밤이 늦어서인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하기만 한 집. 하루만 담장 넘어 보이는 내부는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는데 이곳에 어르신이 살고 계신다는 말이 사실일까?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오래도록 열리지 않은 듯 자물쇠에 노까지 쓸어 있었는데 창고 안에서도 사람이 생활한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는 상황. 대체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걸까? 날이 밝고 난 후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했다. 계세요. 외부인의 기척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폐가. 마당 한편의 수도는 물조차 끊긴 지 오래인 듯했다. 화장실로 쓰였던 곳마저 폐쇄돼 버린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집의 구조를 살피기 위해 건물의 안쪽 구석으로 들어가자 마당 깊숙이 숨어있던 작게 난 쪽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제야 눈에 띄는 잡다한 세간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가지런한 신발까지. 혹시 할아버지가 이곳에 계신 걸까?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고 모습을 보인 건 점퍼와 마스크로 단단히 위장을 한 노년의 남자. 바로 제보 속 할아버지였다. 스티로폼으로 바람만 겨우 막아둔 이곳은 과거 부엌터였다고 했다. 끼니 정도만 해결할 수 있도록 엉성하게 꾸며둔 방 안에는 제대로 된 세간 하나 없어 열악하기만 했는데 앉아. 예. 방에 보일러 같은 거 없으세요? 없어. 어르신, 어? 방에 있으실 때도 평상시에 이렇게 옷 입고 계세요? 그러지. 왜요? 추우니까. 추우셔서? 근데 옷은 여기 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두껍게 하려고. 아, 두껍게 하려고. 두껍게 하려고 입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응. 그 반찬은 뭐 하고 계신 거세요? 물. 그냥- 차만 못 먹은 게 반찬이 찬물을 못 먹어 내가 배가 아픈데. 근데 여기 지금 물 안 나오잖아요. 여기 와 여기. 물 지금 떠드시는 거세요? 물은 해간 수도에서 예. 떠다 먹지. 할아버지는 홀로 아침 식사를 차리는 중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밥 여기다 두시고 밥 드시는 거예요?
반찬이 요거야. 찬이라곤 달랑 묵은 김치 하나. 그마저도 변변한 밥상 하나 없어 철진한 달력 위에 대충 차려낸 초라한 밥상이었는데 참 있는데 그때였다. 혼자.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닦으셔서 이렇게 닦고 드시려는 거예요? 내가 써먹어서. 전날 먹었던 밥풀이 잔뜩 눌러붙은 집기들을 마른 수세미로 닦아내고 계신 할아버지. 물도 나오지 않는 폐가에서의 생활에 그렇게 적응해오고 계셨던 걸까. 늘 그랬다는 듯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익숙해 보였다. 살고 계신 처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아침상에서도 할아버지는 맛있게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추운 겨울 할아버지는 왜 난방도 되지 않는 폐가에서 혼자 살고 계신 걸까? 그 사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이웃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거는 기아집 됐지. 전 집이 걔는 전 집이 아들네 집이야. 아들이 계세요? 아들이 있지. 거기 가봐, 거기 있을 것이야. 멀지 않은 곳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는 것. 실제 이웃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길가에 번듯하게 지어진 집 한 채가 나타났다. 할아버지의 집과 불과 5분 거리. 그렇다면 아들 내외가 조금이라도 노부를 챙기지 않을까. 잠시 후 아들네 집 주변으로 걸음을 하신 할아버지. 그리고 때마침 어린이집 차량 한 대가 도착했는데 5살쯤 돼 보이는 두 아이와 이를 반갑게 마중하는 여자. 바로 며느리와 손자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뜻밖의 모습이 확인된 건 잠시 후였다. 엄마 품에 안겨 집으로 향하는 손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할아버지. 하지만 며느리는 본체 만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었는데 뒤이어 걸어오던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손을 내밀었지만 손은 또다시 허공에서 맴돌 뿐이었다.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 때맞춰 아들네로 향했던 듯한 할아버지의 발걸음. 아이들이 가버린 후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남매의 뒷모습만 쫓고 있었는데 노부의 마음을 뒤로 한 채 먼 발치에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는 네 식구. 가까이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짧은 인사조차 건넬 수 없었던 걸까. 그 후로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의 집 주변을 서성였지만 끝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다시 폐가로 아쉬운 걸음을 돌리고 계셨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내내 오가는 이 없던 할아버지의 폐가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여자는 바로 우리 딸. 명절이라 딸과 사위라고 했다. 무슨 이유인지 자주 노부를 찾아뵐 수 없다는 딸 내외는 명절까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음식을 마련해왔다고 했는데 나도 이제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그때였다. 속지 마요. 갑자기 들이닥친 아들. 응? 아버지 고시하다니까 아버지 고시로. 그럼 좋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살리 말아갔냐? 그것이 아니야.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고시하다니까. 할아버지가 놀라신 듯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섰지만 아들은 욕까지 해가며 내내 호통만 치는 상황. 약속을 했잖아 나오고. 하지만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아들은 다짜고짜 할아버지를 집 밖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부자가 함께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아들네 집. 할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안부를 살피기 위해 딸과 함께 뒤따라 가봤지만 민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미 하늘이 알려줬어. 하늘이
그래서 뭐라는 거냐? 네 얼마 아니 좀 아버님 너무 춥게 지내시니까 건강하시면 늘 때려치고 싶어. 저희 명절이잖아요. 아들의 소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글쎄 애가 좀 포악하니까 항상 저도 뭐 그게 저도 그런 게 좀 두렵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못 만나고 이렇게 인사도 못 하고 가니까 그또 아버지가 연세도 계시는데 언제 내일이라도 어떻게 병원에 갔을지도 모르는데 인사도 못 오고 온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 노부를 폐가에 방치하는 걸로 모자라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조차 극도로 막아선다는 아들. 딸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다음 날 딸은 동생의 집을 한 번 더 찾아가 아버지의 거처 문제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낯선 제작진에 대한 경계를 고려해 혼자 아들의 집으로 향했는데 의외로 문은 어렵지 않게 열렸다. 그런데 잠시 후 집 밖으로 험하게 내몰리는 딸. 말리려는 듯 아들이 나왔지만 도리어 더욱 거칠게 누나를 밀치고 있었는데 제작진이 다가와 말리는 와중에도 딸을 향한 아들 내외의 폭력은 멈출 줄을 몰랐다. 싸움이 진정된 후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 폭언을 쏟아내는 두 사람.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일단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괜찮으세요?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놀란 듯한 딸. 기분으로 맞아가지고 뭐 예비하지는 못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우격다짐 속에서 딸의 몸엔 크고 작은 흉터까지 남아있었는데 손 위 사람을 향한 아들 내외의 폭력, 그것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폭력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잠시 후 딸이 처음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뜻밖이었다. 할머니를 정말 그 양반한테 막대기로 막 패고 막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 나 살리라고 막 할머니가 4년 전 병든 노모마저 아들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셨다는 것. 이제 저도 직장 다니고 좀 이렇게 그때 참 형편이 지금도 어렵지만 너무 엄마가 그 병들어 계신 그 몸에 그래 맨날 울고 이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모셔갔는데 너무 사실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고 아버지마저 모셔간다는 거는 제 힘이 붙일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아들네 집 근처에 나타나신 할아버지. 무슨 이유인지 아들은 할아버지까지 불러 세우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들에게도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버지를 잘 모시니 못 모시니 난리를 치네. 여기 와서 아버지 불쌍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쌀도 안 주고 물도 안 나고 화장실 오면서 그렇게 모신다고.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하고 따로 사고 차 사고 있는데 한 동네에서 그러고 맨날 그거 우리가 챙겨주고 이래 하거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는데 딸이 괜히 분란을 일으킨다던 아들은 급기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두드려 팹니까? 아버지를 못 살게 굽니까?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번. 못 살게 해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를 다그치기 시작했는데 왜? 같이 안 사시고 왜 나가셨어요? 불편하니까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불편하니까 스스로 나갔지요. 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쫓아냈습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나갔습니까? 나 스스로 갔지. 이상한 건 아들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할아버지였다. 번듯한 아들 집을 지척에 두고도 폐가에서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명절날 떡국 한 그릇 맘 편히 잡수지 못하면서도 모든 게 자신이 원해서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사실일까? 아들의 눈을 피해 할아버지를 다시